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뉴스 전해줄 베베브라더스 소개합니다. 먼저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컴 배정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정호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벨벨벨벨벨벨. 네. 김동주 청취자께서 배종호 배종찬님 굿굿 배합입니다. 네. 정교하기 이를 데 없는 최고의 시사평론가들. 아주 덕담을 해주셨어요. 제대로 볼 줄 아시네요. 네. 너무 교만하신 멘트 아닙니까? 사실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겸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릴 거고요. 자, 배종찬 소장님 이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실 거잖아요.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뭐 보여주실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입니다. 네, 올 시장 취임 이틀째인데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는 모양새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가장 시급하죠. 지금 또 경기도와 서울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700명대는 아니지만 600명대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요. 어제는 서울시에 첫 출근을 해서 직원들에게 취임 일성을 전달했고 또 시의회도 방문하게 됐는데 오늘은 코로나 방역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틀째 이제 민생 방역 행보였는데 조금 그런데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좀 따끔하게 지적하는 서울시장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정부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 오늘도 발표가 됐거든요. 네. 약간 좀 다른 입장이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건 곤란하고 업종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만큼 그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할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서울시 방역은 향후에 정부의 방역과는 뭐 그렇다고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다소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여튼 뭐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배 교수님, 네. 서울 부동산 정책에도 적잖은 변화가 이제 예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야당 시장 당선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과 오세훈 시장 당선자 입장이 정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오세훈 당선자의 정책이 순조롭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유는 권력의 구조가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정부 같은 경우는 공공주도의 공급 정책 그리고 오세훈 시장 당선자 같은 경우는 민간주도의 공급 이렇게 정반대인데 오세훈 당선자의 제1 공약이 이제 스피드 주택 공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민간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18만 5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5년 동안 네. 다 해서 3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순조롭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35층 규제를 완화하는 것 한강변에 박영선 후보자도 내세운 공약이죠. 그리고 주거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 현재 250%인데 300%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일반 주거 지역의 2중 7층 이하 2종 7층 이하로 돼 있는데 이 규제를 폐지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들이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고 다만 도시 재생 사업 박원순 전 시장이 대대적으로 추진했는데 이 부분은 폐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도 일정 부분이 끝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면 취소는 좀 어렵고 축소 조정 쪽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됩니다. 광화문 광장 얘기는 좀 이따 더 나눠보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서울에서 부족한 주택 공급이 아주 급선무인데 네네. 부동산 세 판 짜기가 가능할까요? 근데 우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방금 약간 언급을 했지만은 오세훈 시장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권력 구조가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25개 구청장 가운데 24명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의회 같은 경우에 109명 가운데 101명이 민주당이거든요. 네. 근데 당장 도시개혁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대부분 안 되거든요. 재건축 이런 부분이. 근데 도시개혁위원회 임기가 2년인데 박원순 전 시장 사람들로 대부분 포진돼 있고 또 임기가 내년까지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도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한 30명 된다는데 네네.
우리 앵커께서는 뭐 모르는 게 없어요. 전부 다 하시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완화 같은 경우도 시의회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시의회가 과연 동의해 줄지, 그리고 또 재건축을 완화하려면은 자치구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구청장이 협조할지, 그리고 또 재건축을 하려면은 첫 단추가 안전 진단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국토부의 협조가 있어야 돼요. 국토부 산하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있는데 여기서 오케이 사인을 내주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임기 1년 3개월 정도 남은 시장으로서 얼마만큼 본인의 구상을 현실화낼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세훈 시장이 취임 첫날 서울시 의회를 방문해서 그렇습니다. 의장단하고도 상견례하고 소통 잘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 자리에서 혼자서는 만만치 않다. 그래서 시의회 협조가 있어야 된다라고 본인이 진솔하게 협조를 당부를 했는데요. 시의회 의장은 소통을 좀 하십시오라고 해서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를 했습니다. 예. 자,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 네. 자, 콩코벨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강화문 지금 가 보시면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네. 중단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다닐 수 있고 가운데 이제 이순신 동상과 충북 세종대왕 동상을 두고서 가운데 이제 광화문 광장이 조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 지난번에 기사 보니까 그 공사하다가 네. 조선시대 유물도 발굴됐다는 그렇죠. 뉴스도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동안에는 잠시 이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었고요. 지금도 네. 광화문에 나가 보시면은 상당히 좀 복잡하게 이렇게 여러 건설 장비들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 그런데 광화문에 자주 나가 보시나 봐요? 한 번요. 오, 네. 그래요? 그래서 매일 사시는 분처럼 말씀하셔가지고. 차량 양쪽으로 소통이 더 필요한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른바 박원순 정책 치우기에 오세훈 시장이 났을 거 아니냐. 그래서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 75%를 버리거나 고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의 새로운 정책을 임기 1년 3개월 동안 내세울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이 됐는데 오세훈 시장이 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 광화문 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여론이 조금 나누어지고 있거든요. 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광화문 광장과 관련해서 약간 서울시 의회 의장과 신경전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뜻대로 중단할 사항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만큼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정책 중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손댈 수 있는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강화문 광장 재조성입니다. 네. 이걸 그대로 진행하느냐 또 중단시키느냐. 일단 시의 네. 쪽에서는 난색을 표시한 것 같아요. 난색을 표현하고 지금 있습니다. 공사 중단하면 한 700억 정도 오히려 더 적자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광화문 광장이 오늘 중요한가 봐요. 계속 중요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광화문 광장입니다. 밑줄 몇 개 쳐야 돼요. 밑줄은 오늘 사탕 줍니까? 밑줄은 자꾸 저한테 사탕 물어보시지 말고요. 밑줄은 2002개. 왜요? 필승 코리아. 광화문이 빛났던 때가 2002년이거든요. 온몸을 불살르는 네. 이 배종찬 소장을 위해서. 요즘 참 힘듭니다. 자, 사탕 발린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광화문 광장 중요하다. 예. 근데 저 배 수장님 네. 도움 안 되는 개그는 좀 삼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뭡니까? 요즘에 정말 이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선거 참패 후폭풍입니다. 네, 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 네. 이제 당분간 지금 16일까지인가요? 비대위 그렇습니다. 체제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네, 4월 16일까지 약 7일간 도종환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도 구성이 되거든요. 비대위원도 신현영 의원을 비롯해서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아주 당 내에서 그래 비대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또 비판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종호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실 것 같고요. 네. 도종환 의원은 아시겠지만 또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접시꽃 당신. 네, 아시는 시죠? 네. 한 소절만 좀 해주시면. 저 도움 안 되는 얘기 네네,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네. 그래서 도종환 의원은 앞으로 어떤 의견에 대해서도 토를 달지 않겠다. 내로남불 수렁에서 나올 것이고 우리는 절대 온정주의가 아니다라고 앞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비대위 운영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비상대책위원이죠. 줄여서 이제 비대위 그러는 건데 네.
민주당에서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허리케인 라디오가 비대위를 구성하면은 뭐 이제 약간 비대하신 분들로 뚱커벨하고 정상근 기자 정도가 그렇죠. 비대위원으로 일단 허리케인. 핵심 위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비대위원장은 최일구 앵커입니까? 자, 조용들 해주시고요. 배 교수님, 네. 친문 핵심인 도종환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이게 과연 쇄신이냐 이런 반대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쇄신이냐라는 그런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역대급 대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면 대쇄신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은 질서 있는 수습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행보를 하고 있는데 전면 대쇄신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두 가지 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일정을 조금 당긴 그런 부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조기에 사퇴한 부분 그리고 5월 9일 날 전대를 5월 2일로 앞당긴 이런 부분의 변화 하나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도종환 위원장으로 세웠는데 도종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친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주의 4.0이라고 친문 핵심들로 포진된 그런 이제 모임의 이사장인데 네. 이번에 이제 비대위원 7명 가운데 대부분이 또 민주주의 4.0 소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과연 이게 탈친문이 아니고 오히려 친문을 강화하는 친문 계승의 모습 아니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웅래 전 최고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비문으로 분류가 됩니다. MBC 기자 출신이죠. 그래서 국민을 졸로 보느냐 라면서 이제 거세게 반발하면서 오늘 어디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하면서. 네, CBS 같아요. 그러면서 특정 세력의 눈높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눈높이가 중요하다. 면피성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면 되겠느냐 네.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을 했는데요. 김혜영 전 최고위원 미스터 쓴소리죠. 이분 같은 경우도 이번 참패 원인이 이 조국 사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마치 조국을 반대하면은 검찰 개혁 반대로 몰아가는 이런 분위기 반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과 덧붙여서 지금 노웅래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조국 문제에다가 또 추미애, 윤석열 갈등 이때 당에서 제대로 브레이크 역할을 못했다. 여기에다가 또 LH 투기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전세값 인상 문제가 결국 폭발시킨 건데 따라서 앞으로 원내대표를 새로 뽑을 때도 이제는 전면 쇄신형 네. 원내대표가 나와야 되고 두 친문으로 번째로 가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앞으로 집권 20년 바라보려면은 첫째 실력 있는 진보가 되라. 둘째 합리적인 진보가 되라. 셋째 실사 구시형 진보가 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이번에 대참패가 엘로우 카드가 내려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엘로우 카드가 기회로 갈 수도 있고 레드 카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대선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백헌 교수님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또 적임자 같기도 한데요. 어디서요? 비대위. 비대위? 네네. 허리케인 라디오 비대위에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 비대위원장 경쟁자 생겼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선 의원들도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네. 주로 이제 2030 의원들이고 그동안 꼭 2030 아니더라도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꽤 유명한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재선 의원인데 71년생 또 대지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아니 이런 문제 있는 건 몰랐어요? 지금 해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따져 묻듯이 네. 당내에 또 쓴소리를 하게 되는데 2030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또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사과할 용의가 있다. 그때부터 2030 민심이 떠나갔던 것 아니냐. 착각했고 우리는 오판을 자인한다. 이런 또 성명서도 내서 그런데 당분간 당내 분위기가 상당히 좀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개혁의 의지를 더 굳건히 해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반성과 성찰이 더 깊숙이 들어가고 필요하다. 또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대위 또 앞으로 새 원내대표도 이렇게 나누어지는 의견을 어떻게 통합할지가 또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박용진 의원이 71년 대지띠예요? 네네. 돼지띠가 아니고 돼지띠 하면 되지. 네. 그러면 동갑이시겠네요? 어떻게 하십니까? 돼지띠? 네. 절친이에요. 그래요? 예.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네, 이분도 뭐 촌철살인 아니겠습니까? 좋은 듯 하지만은 어느새 눈 번쩍 뜨고 또 핵심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폭주의 죗값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80석 몰아줬더니 너무 오만해가지고 협치를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 요구대로 끌려가다 보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도 떨어져 나가고 네. 중도층에서는 아예 밥맛이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박영선, 김영춘 두 후보 정말 뻔히 질 줄 알아서 이 선거 피하고 싶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다. 아 처음에는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따끔하게 반성해야 된다. 네. 라는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에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한테 박영선 후보가 한 20몇 % 차이로 진 거 아니에요? 18%. 18%. 네네. 근데 2006년인가 오세훈 시장 처음 당선됐을 때 그때 강금실 민주당 후보하고도 차이가 꽤 났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하고 상당히 상황이 좀 비슷해요. 그때도 2006년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2007년 대선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상황도 그러네요. 흡사하고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또 부동산 실정 때문에 완전히 민심 위반이 극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강금실 하면은 상당히 스타였어요. 그랬죠. 첫 여성 법무부 장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대를 모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번에 박영선, 오세훈 두 사람 표차가 득표율이 한 18%포인트 차가 났거든요. 근데 그때는 얼마가 났는지 아세요 혹시? 그러니까 뭐 많이 난 걸로 얼마나 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그때 57대 39는 이번에 오세훈 대 박영선이고 당시에 61대 27, 오세훈 61, 강금실 27. 그러니까 30이 넘네요. 그때는 차이가. 무려 34%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랬군요. 제가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그때 2006년 선거에서 원래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후보가 홍준표 대 맹현규의 대결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오세훈 후보가 나왔어요? 그런데 홍준표, 맹현규 후보를 강금실 후보하고 1대1 대결을 했더니 못 이기는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후보가 오세훈인데 오세훈 후보가 그때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굉장히 개혁적인 안을 내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선거에서 강금실 후보에게 이기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때도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결과가 똑같아요. 이번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똑같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근데 김경래 PD는 뭐 그렇게 재미있지 않다고 좀 간결하게 해달라고 계속 쪽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재미만 추구해야 되는 겁니까? 자, 백 교수님, 청와대도 이러다 보니까 개각을 서두를 것 같다면서요? 네,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내각 총사퇴 공세를 퍼붓고 있고요. 지금 인적 쇄신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정세균 총리가 빠르면 다음 주에 그만둘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총리를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또 내각도 한 5명 정도 장관을 교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후임 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정세균 총리는 뭐 거의 뭐 그만두는 게 유력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대권 도전의 의지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요. 후임 총리는 남성이 될까요, 여성이 될까요? 이게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네, 남성이 된다면은 김부겸 전 장관. 네. 아무래도 비문이기 때문에 통합형 그리고 비호남이기 때문에 정세균 이낙연 다 호남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높이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네.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여성이 된다면 누가 될까? 여성이 또 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김영란 네네. 전 대법관 얘기도 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란 전 대법관을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 공정 또 완전히 비문 그렇잖아요. 원칙.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후보가 의원회. 5선의 이미경 전 의원이라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는 서대문 쪽에 지역 가셨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은평청이 같아요. 은평창.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성 운동을 했고요. 또 여성 장관이 30% 정도는 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는데 지금 18명 중에 내각에 3명밖에 없어가지고 17%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여성이 되느냐, 남성이 되느냐, 성대결 총리 후보 하마평이 무성합니다. 저는 여성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여성표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만큼 또 뭐 선거도 있고 또 국정 운영의 막판 개혁 동력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 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 두 분은 어디 청와대하고 교감들이 있으신가 봐요? 대통령 뭐 전화 안 옵니까? 저한테는 안 오죠. 아, 그렇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볼까요? 누구하고요? 114.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쇼미더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저 0781 청취자께서 이런 걸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최일구 앵디님 월요일 날 KBS 아침마당 출연한다는 예고를 봤어요. 꼭 시청할 겁니다.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이거 커머셜이죠?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네요. 이분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입니다. 4월 12일 날 생방송을 KBS 배종호 교수가 KBS 기자하셨으니까 뉴욕 특파원. 네. 네, 아무래도 제 입김이 좀 발휘한 거 아닐까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도 입김을 보태겠습니다. 자, 생방송이라 이제 걱정입니다. 하여튼 노래는 인생 모인 해야 되는데. 이야, 최고의 노래죠. 자, 청취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정의 대대적인 변화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광장 재구조화 사업도 재검토될 전망이라는데요. 이 광장 이름이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아니 힌트 드리기 전에 인생 뭐했니 오늘 좀 라이브로 들어볼 수 있나요? 힌트 드리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있는 곳. 그러니까요. 필승 코리아. 네. 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환동 화장품에서 스페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1년 발효 유기농 프리미엄 탄산음료 베리크를,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어버린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 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그리고 자연성품 화장품 라피네이즈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발음 좋습니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호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